에너지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탄소 중립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영이라고 합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촉매를 기반으로 한 석유 자원,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 자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, 그리고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지표면에 지구 온도의 상승을 일으키는 결국에 물질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물질이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.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도를 상승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.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지구의 온도를 상승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고,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기후변화, 지구 온도의 상승, 이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저희가 리니어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리니어 이코노미는 생산, 그리고 저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물류,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되는, 그리고 마지막에 폐기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리니어 이코노미입니다. 근데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는 이 시대에 나올 수 있는 이코노미, 경제는 서큘러 이코노미입니다. 기존의 구조와 동일한 것 같은데 단 하나가 다릅니다. 결국에는 소비자가 사용하고 폐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폐기된 물질을 다시 재활용하는 시대까지로 넘어가는 것이 결국에 서큘러 이코노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플라스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, 하지만 우리는 너무 손쉽게 버리고 있는 물질입니다. 이 물질들을 지금 현재 산업에서는 다시 재활용해서 원료화하고 그것들을 제품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에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중에 하나를 제철산업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. 제철산업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를 사용하는 공정들이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, 화학산업에서 또 중요한 게 석유를 수입해서 정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유를 화학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원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. 기존의 석유가 아닌 기존의 석유와 다른 물질을 혼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 그 대표적인 물질들이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액체 연료들입니다.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하더라도 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감소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.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현재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회사에서 연구 개발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탄소 중립 시대에 화학산업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 제품들은 다 탄소 중립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아예 원료부터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는 원료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겁니다. 그게 바로 바이오 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겁니다. 최근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. 바이오 밸런스드 제품이라는 겁니다. 이 바이오 밸런스드 제품은 100% 바이오매스, 생물 자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원료에 바이오매스가 일부 포함된 제품을 말하는 특정 화학 제품을 말하게 됩니다. 이 화학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,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의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화학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석유화학 산업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많은 제품을 만드는 산업입니다. 우리 몸에 착용하고 있는 옷,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들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이 화학 제품
다루고 있습니다.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것들이 어느 산업에서 만들어진지를 정확하게 꿰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화학산업, 즉 이 화학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노력해야 되는 파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화학 제품의 판매 경로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품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품질을 결정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. 소비자의 이제 수준 높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만한 이제 품질이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. 즉, 이 탄소 중립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화학 제품은 충분한 이 실생활에 응용하는 면에서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 소비자가 받아들일 거냐?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므로 단순한 일방향에 해당하는 이 제품의 개발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수준 높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화학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당면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서 친환경성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지구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 황폐화하고 있다는 걸 이제는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제품들이 친환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걸 맞추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. 20세기에 가장 사랑했던 자원, 바로 석유입니다. 그런데 이 한 세기 동안 사용했던 이 석유로 인해서 우리가 최근에 지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물질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. 근데 갑작스럽게 저희가 석유에 탐닉했던 그 시대를 탈피하자고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부족한 준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각계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거나 또는 사용하고 있는 화학 제품들의 폐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생각하거나 되게 수동적이지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기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질 겁니다. 연구계, 산업계 두 계층에서 결국 해야 될 노력은 하나입니다.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물질들, 생산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는 계층의 분들입니다. 기업체의 임직원분들, 그리고 연구계에서의 연구자들 모두 다 한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것들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친환경성을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노력들이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 대중과 그리고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들이 서로 합심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친환경성, 그걸 통해서 지구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들에 대해서 논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